오늘은 자 2022 대입 시리즈 숭실대학교 알아보겠습니다. 숭실대학 탐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한번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숭실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작년도 2.32 등급이 충원으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32보다 높은 수많은 이 내신 등급을 가진 학생들이 다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신이 암만 좋아도 여기에서 원하는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즉 수능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내신, 특히나 1등급 때 1.58이라는 등급은 무지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의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자, 숭실대학교 떨어졌습니다. 자, 자연 계열에서 의생면 시스템 공학부 학과가 있는데 2.19가 충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 1등급 때 이 학생보다 내신 좋은 학생들이 최저를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자, SSU 미래인재 전형. 자, 숭실대학교의 유명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자, 경영학부 예를 들면 자, 작년에 2.84 등급이 충원을 합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학생보다 내신이 훨씬 좋은 학생들이 다 불합격했습니다. 이 전형은 최저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종합에 맞는 준비를 해오지 않은 친구들이 암만 내신이 좋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신만 냅다 공부한다고 해서 숭실대학교 붙여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같은 논리로 우리 똑같은 이 학과, 생명 시스템학과 봤을 때 2076이 뭐가 됐건 예비 13번으로 붙었다고 하는데 이 학생보다 훨씬 좋은 내신의 학생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최저가 아닌 서류가 이 학교에서 원하는 서류가 없었겠죠. 이 학교에서 원하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거나 자기 주도성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대학에서 원하는 전형에 맞는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내신이 좋다고 물론 유리할 수 있는데 전형에 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숭실대학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서울에 있는 대학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었다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수시에서 붙는 인원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시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올해 참 낭패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에서 전년도에 1단계에서 3배수 뽑았던 거 올해 2배수로 뽑는데 이 전형 준비되어 있는 소수 학생들만 쓰는 거라서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종합전형에 SSU 미래인재 전형이 있지만 자, 그런 기회 전형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데 지원 자격을 많이 확대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조건에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가 추가됐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맞는 친구들은 자기가 그 조건에 맞는 지원 자격인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했을 때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숭실대학교 전형 소개. 자, 교과, 종합, 논술, 특기자가 다 있는데 특기자는 소수니까 이건 일단 빼고요. 자, 논술도 지원하는 풀이 그렇게 준비해서 썼다기보다는 교과와 종합이 안 되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로 교과와 종합 위주로 하겠습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SSU 미래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학생부 우수자 전형부터 알아볼까요? 자,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인데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추천 인원을 주는 건데 여기는 제한이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 공문은 이렇게 지원할 때 업로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전형 쓰고 싶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지만 학교에서 추천 받았다고 하는 서류는 반드시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의하시고 추천을 받은 상태에서 서류를 구비하셔야 된다는 거.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탐구 2과목 포함해서 최저학력이 있는데 이 숭실대는 그 최저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영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 영어가 등급이 잘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저학력에 영어가 취득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숭실대는 영어를 못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 최저학력은 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 자연계열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교 학과 기준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확통 보면 안 된다는 거고요. 탐구는
반드시 과탐을 응시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전년 대비 5명 감소했는데 큰 변화는 없고요. 일반 선택 과목 80, 이른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80%, 진로 선택 과목이 20%인데 반영교과는 인문 경상은 국수 영사, 사회는 국수 영과 전 과목입니다. 그리고 반영교과마다 가정치를 줍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은 여기 해당하는 모든 과목에 진로 선택이 들어가는데 A 맞으면 1등급으로 인정해주고 B 맞으면 2등급, C 맞으면 3등급. 뭐 어느 대학들은 뭐 2과목, 4과목, 경희대가 그랬죠. 뭐 3과목, 건대가 그랬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 해당하는 과목에 모든 진로 선택 과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자, 각 등급마다 1등급 맞으면 100점, 10점을 주고 2등급 9.5점 이렇게 0.5점씩 차이를 주고 논술 같은 경우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논술 40과 그 다음에 논술 60과 교과 40을 하는데 이 배점 차이가 0.2점씩 차이를 주는 거니까 교과보다는 학생 우수자보다는 내신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별 가중치를 준다고 했죠. 인문 경상, 흔히 말하는 문과 계통은 국어하고 영어가 중요하고요. 또 경상은 우리 경영학과 포함한 이런 경상 계열은 수학하고 영어가 중요하다. 자연 계열은 전반적으로 수학 교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인재 전형은 대표적인 종합 전형이죠. 자, 핵심 뭐냐? 보통 이 정도 레벨의 대학은 대부분 레퍼토리 비슷합니다. 종합 전형이고 줄었고요. 1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합격순위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순위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바로 1단계 통과가 관건이다. 그래서 대부분 최저학력이 없죠. 단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3배수 안에 뽑히는 게 가장 핵심이고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 30으로 나눠지는데 자, 1단계 발표도 수능 이후에 하기 때문에 부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발표가 수능 전에 발표하면 만약 1단계의 합격자 발표가 되지 있 않으면 되게 많이 멘탈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수능 이후 발표하고 면접도 수능 이후에 보고요. 자, 자소 제출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데 학업 활동 역량,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그 중에 활동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 그 활동 역량의 주로 핵심이 뭐냐면 전공 적합성과 자기 주도성이다. 가천대 설명할 때 대충 말씀드렸지만 학업 역량과 잠재 역량은 여기 지원하는 풀 보통 2등급 후반, 3등급 중반까지 지원을 많이 한다고 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얼만큼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었냐, 그에 대한 활동을 많이 했느냐, 그리고 얼만큼 자기 주도적인 활동을 했느냐가 이 정도 레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3배에서는 뽑히면 그 3배수에 안에 있는 풀들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면접이 상당히 중요하다. 면접까지 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전형이고요. 자, 논술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논술을 잘해서 논술 숫자 쓰는 것보다는 교과를 쓰기에는 내신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종합을 하기에는 서류 준비가 안 되는 친구들 중에서 서울 상위권에 있는 대학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쓴 거기 때문에 이 논술 우자는 마찬가지로 최저학력이 있고요. 학생 부수자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논술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교과 영향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논술 성적이 합격의 관건이다. 근데 논술이 유형이 다 다릅니다. 인문은 언어 논술, 경상은 언어 통계, 자연은 수리 논술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최저 통과가 50% 전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상위 1, 2등급 안에 드는 학생들이 논술을 쓰지 않죠. 보통 3등급 후반대, 4등급, 5등급대가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정도의 내신 갖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서 원하는 그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서 일단 최저만 통과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수능 이후에 본다는 거, 그다음에 각 그 계열마다 시험 유형이 다르다는 거 설명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인문 논술은 이렇습니다.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에 해당하는 어떤 언어적인 소설하는 논술이 있죠. 뭐 근거로 서술해라, 논술해라 이런 거. 그다음에 이 경상 계열은 수학이 나옵니다. 수학이 통계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 그랬고, 자연 계열은 수학 문제, 이렇게 수학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수시험 원서 쓸 때 가장 기본은 내 모의고사 점수가 정시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럼부터 말씀드리면 자, 성실대학 같은 경우는 자, 85%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수학, 탐구 영역 평균이 85%에서 한 80%, 85에서 한 87, 8%이 정도 내 모의고 성적이 나오면 말 그대로 순실대 지원 안 해도 됩니다. 정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지만 내 현재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85에서 90% 사이에 나온다. 많이 양보해서 한 85% 전후 나온다. 그런 친구들은 굳이 무리해서 순술대 수시에 안 써도 됩니다. 정시로 가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모자른다. 그러면 수시에서 순술대를 붙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낮은 과들은 80% 초반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85% 전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학생 모수자 우리 교과 전형 보겠습니다. 자, 2.5등급 전후죠. 2.5 전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이건 세밀하게 좀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2.5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2020학년도, 2021학년도 큰 차이는 없죠. 그래도 학력인 거 줄다 보니까 조금씩 컷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5 전후, 뭐 어떤 과는 뭐 3등급 넘어가는 과도 있겠지만 자, 2.5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까 2017년도부터 21학년도까지 이렇게 성적을 딱 했는데 단순 등 평균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각 교과마다 가정치를 주는 게 있는데 다 빼고 단순하게 한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2017학년들은 약간 이때는 최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전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비슷한 건데 최장력이 있는 건데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2.5등급 전후 경상계열도 조금씩 컷이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학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그만큼 지원풀이 적다 보니까 컷은 조금씩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연계열도 2.5등 전후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예를 들면 자 내가 원하는 이 교과 전형이 어떤 학생이 한 2.2등급이나 2.3등급을 가지고 의생민 시스템학부를 쓰고 싶은데 이게 뭐 70% 컷이기 때문에 뭐 커트라인은 더 떨어질 개연성이 있겠지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다른 과 썼을 때 2.7이나 2.5등급이 있는 이 등급은 썼을 때 웬만해서는 경쟁률이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한 붙을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취해야 될 고민거리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죠.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쓰겠다.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정 잘 해야 되는 거고요. 1,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과 원하는 점수대가 얼마인지를 잘 보고 나서 맞춰서 준비를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학종은 더 다이나믹하죠. 학종은 항상 얘기하지만 교과 등급보다 0.5에서 1등급 뒤로 밀린다고 그랬는데 승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교과 전형하고. 자, 3등급, 3.5등급 전후로 해서 그다음에 사회과 같은 경우는 뭐 2등급 때도 많이 보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2.85등급 이게 주요 과목, 이게 전 과목 이렇게 되는데 2.5에서 3.0 사이가 많이 지원을 하더라.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자,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과들이 되게 이제 무서운 과들이죠. 뽑는 인원도 많지도 않지만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죠? 어지간한 내신과 어지간한 서류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쓰기는 어렵죠. 대신에 이런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학과들은 뽑기도 좀 많이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공 적합성에 대한 그 해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항상 얘기하지만 도고동문, 일어일문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어서 얼마나 많이 집중해서 준비를 하겠습니까? 1, 2년 때부터 좀 더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 가지고도 붙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고요. 뭐 경영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데 평균은 높게 형성돼 있죠. 그런데 그만큼 편차가 좀 많이 있다.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외교 같은 경우는 내신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원자 그 합격자 풀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웬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자, 그 내신 등급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준비 상황도 비슷하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IT 대학에서 특히나 이제 AI 융합 대학 같은 경우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4차 산업 그 시대를 맞아서 그 첨단학과라고 지금 순실대학에서 미는 학과 중에 하나인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이제 컷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향후 10년 안에 숭실대를 대표하는 학과가 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과들 한번 잘 준비하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 어떤 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나 IoT,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 상당히 높다. 다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름도 되게 생소하잖아요. AI 융합.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합격자 풀이 많이 퍼져 있는데 이런 과 미리미리 선점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같은 경우는 뭐 딴 거 볼 거 없고요. 보통 지원자가 3등급 후반, 4등급 중반까지 지원하고 논술 60에 학생부 40이라고 했잖아요. 60점 만점에 40점 뭐 전후로 이렇게 합격자가 형성이 된다. 아무튼 논술 잘 쓰면 된다.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 숭실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보통 어디를 지원하나 보자면, 자, 교과 쓰는 아이들은 주말적으로 교과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최저학력이 있고, 물론 이게 명지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이 없지만, 숭실 쓰는 학생들 중에서 특히나 내신이 좀 더 경쟁이 있는 학생들은 명지대 쓸 것 같고요. 약간 하향하는 입장에서, 게다가 여기는 국영수사 정감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신이 좀 더 높게 나올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동국대를 쓰죠. 종합으로.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교과를 씁니다. 왜냐하면 약간 안타깝게도 교과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종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대학의 교과를 쓴다는 거죠. 가천대도 나오고요. 한양대 에리카도 나옵니다. 자, 종합전형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종합 쓰는 애들은 종합만 씁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교과를 쓰기에는 내신이 좀 부족한 거죠. 가천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국영수사, 국영수가 중에 상위 뭐 4과목, 5과목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내신보다는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빼고는 대부분 종합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연과정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천대로 하향해서 교과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숭실대 같은 레벨의 학교에서는 일단 내신 등급과 일정한 최저를 맞춰주면 합격과 불합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 세팅이 되는 거예요. 내가 2.5등급에서 3등급 초반에 내신을 가지고 있다. 그 학교 유형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두 개 합 6, 두 개 합 7 정도의 최저를 맞출 정도 실력이 되면 일단 숭실대는 붙여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숭실대가 최아래로 일단 붙여놓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그 이상의 대학을 붙으면 그게 입시 대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 교과 전형으로 써먹으려면 서두 얘기했지만 내신은 잘 나오는데 내신이 1등급이면 뭐합니까? 최저를 못 맞추면 써먹을 수 없으니까 2등급 중반의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최소한 모의고사에서 3등급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꾸준히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수능대박에 수능 공부를 할 얘기가 아닙니다. 3등급 정도 2개 나올 정도의 모의고사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자기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 자, 자기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려면 이른바 수시에서 대박이 나려면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으로 우리가 상향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종합전형의 핵심이 뭔가요? 서류잖아요. 그 서류의 핵심 중에는 지금 이제 우리 1, 2학년 같은 경우,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상당 부분 대입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수업밖에 남는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주어진 여러분들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여러분 세특에다가 여러분 학생부에다가 이만큼 전공 관련된 역량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면 제 생각에는 그 숭실대 이상의 대학에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신은 좋은데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거나 내신은 좋은데 서류 준비가 안 돼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